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오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평생 숨기고 싶었던 엄마의 직업 때문에 결국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들어보실래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이연주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건 바로 저희 엄마의 직업이었어요. 엄마는 무당이셨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고 굿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그런 일을 하셨죠. 어린 마음에는 그게 너무 창피하고 싫었어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려고 하면 괜한 핑계를 대며 거절했고,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을 묻는 설문지가 나오면 항상 사업이라고 애매하게 적었어요. 친구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고, 엄마가 하는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반 친구 하나가 우리 집 근처에서 엄마가 굿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왜 창피하게 그런 일을 하냐고, 다른 엄마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는 없냐고 말이에요. 엄마는 그때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싶어 가슴이 아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는 점점 더 엄마와 거리를 두었어요.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일은 절대 없었고, 엄마가 학교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도 극구 말렸어요. 혹시 다른 학부모들이 엄마의 정체를 알까봐 두려웠거든요. 엄마는 그런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더욱 엄마와 거리를 두었어요. 연락도 잘하지 않고 집에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가족 얘기가 나올 때면 항상 아버지 얘기만 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혹시 누군가 엄마의 직업을 알게 되면 저까지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떤 여자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있더라고요. 점괘가 맞지 않는다며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지만 동시에 엄마가 하는 일이 이런 위험도 따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엄마가 하는 일이 싫어졌습니다. 엄마를 붙잡고 있던 여자를 말리느라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엄마의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상대방을 달래려고 하셨거든요. 화를 내거나 맞서지도 않고 오히려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엄마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이런 일을 겪어가면서까지 왜 그 일을 계속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30이 넘어서까지 혼자 살던 중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방은 의사였는데 저에게 완전히 푹 빠진 모습이었어요. 사귀자고 매일같이 연락하고 정말 열심히 대시했죠. 솔직히 저는 그저 그랬는데 워낙 좋다고 매달리니까 그냥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있었고 남자 쪽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고민이 생겼죠. 바로 엄마의 직업을 어떻게 숨길까 하는 문제였어요. 의사 집안에서 무당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가 일반적인 자영업을 하신다고 둘러대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엄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날만큼은 평범한 어머니처럼 행동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엄마는 제 부탁을 들어주셨지만 표정이 썩 좋지는 않으셨어요. 첫 만남 당일, 엄마는 평소와 다르게 무뚝뚝하게 행동하셨어요. 아마 긴장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당부한 대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하셨나 봐요. 평소 엄마는 사람들과 만나면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데 그날은 정말 어색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남자 쪽 어머니는 제가 엄마와 성격이 안 맞는다며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차갑고 무뚝뚝해서 며느리도 그럴 것 같다는 게 이유였어요. 정작 엄마는 저 때문에 평소 성격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된 거죠. 이상하게도 그 반대가 저를 더 자극했어요. 반항심이 생긴 거죠. 왜 나를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시어머니의 반대를 극복해 보이겠다는 다짐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지지해준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처음뿐이었어요. 엄마와의 만남 이후로는 조금씩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 말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저도 의지를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양쪽 어머니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당일에도 이상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도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셨어요. 신랑 쪽 하객들은 많았는데 저희 쪽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더욱 위축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그날만큼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진짜 지옥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는 의사 아들에게 한참 떨어지는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구박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집안 출신이라며 격이 맞지 않는다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어요. 매일같이 듣는 말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의사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친정 어머니부터 뭔가 이상하더라 같은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남편이 저를 감싸주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의사 부인다운 교양을 기르라며 각종 모임에 참석하라고 강요했어요. 골프도 배우라고 하고 명품 가방이나 옷도 사라고 하면서 동시에 돈 쓸 줄도 모르면서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어요. 뭘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1년, 2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말에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 너는 좀 부족한 게 많아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람까지 피우기 시작했어요. 바람 피우는 것도 당당했어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너 같은 부인을 둔 남편의 마음도 이해해봐라는 식으로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상처받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번 결혼한 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였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여자로서 역할도 못한다며 아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뭔 소용이냐. 우리 집대를 끊기려고 시집 온 거냐라는 말을 매일 들었어요. 남편도 점점 저에게 차갑게 굴었고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더욱 바람을 피우러 다녔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결혼 8년이 되어서야 정말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남편이 공공연하게 다른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이혼하라고 종용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혼하고 제대로 된 여자 만나라고 남편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모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저는 엄마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의 직업 때문에 더 무시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도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모든 게 고역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하는 걸 몰래 들었는데 이현주와 이혼하라고 사주하고 있더라고요.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재혼해서 아이도 낳고 제대로 된 의사 부인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8년이나 참았으니 충분하지 않냐? 아이도 없는데 못하러 붙잡고 있느냐? 내가 좋은 여자 몇 명 알고 있으니까 소개해줄게라는 말들을 들었어요. 남편도 그렇게 할까요? 라며 긍정적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8년 동안 모든 걸 참고 견뎠는데 결국 그들에게 저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을 위해 엄마와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들면서 참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몰래 엄마를 찾아갔어요. 8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많이 야윈 것 같다고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연락도 별로 안 했으면서 갑자기 왜 왔냐고 물어보셨지만 표정은 반가워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엄마 앞에 있으니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울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 남편의 바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받은 모욕들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혼자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딘가 나간 걸 수상하게 여긴 남편이 뒤를 밟았나 봐요. 엄마와 만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들통나버린 거죠. 남편은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그쳤어요. 그 여자가 내 엄마야? 무당이라며?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제가 나간 후에 뒤를 따라가서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남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저를 완전히 혐오하는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동안 속였다며 사기꾼이라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무당의 딸과 결혼했다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라며 자기만 피해자인 양 행동했어요.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죠. 무당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역시 집안을 봐야 한다라며.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빨리 정리하라고 재촉했어요. 남편도 그 의견에 동조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는 걸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제 엄마를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자더라고요. 저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행했습니다. 엄마도 무슨 일인지 모르시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따라 나서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무당 주제에 의사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했냐? 격이 맞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냐?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지? 라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엄마는 조용히 듣고 계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동안 제가 엄마를 부정하고 창피해했던 것도 미안하고 시어머니가 엄마를 모욕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엄마를 비난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 우리 집안에 누를 끼쳤다.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라며 협박하듯 말했어요. 엄마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 밖에 있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잃더니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로 돌진한 거예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유리창이 박살나고 테이블과 의자들이 넘어지면서 카페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와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 모두 다쳤고 바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는데 머리와 팔에 상처가 있었어요. 엄마는 다리를 다치셨고 시어머니는 어깨 쪽에 상처를 입었어요. 차가 돌진했을 때 엄마가 저를 감싸주셔서 저는 큰 부상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상처가 비교적 가벼웠는데도 VIP 병실로 옮겨갔고 엄마는 상처가 더 심했는데도 약만 주고 집에서 치료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엄마가 더 심하게 다치셨는데 왜 이런 차별을 하느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없으니까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도 무당 따위에게 왜 돈을 써야 하냐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들의 인간성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동안 엄마를 부정하고 창피해하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든 일에 대해서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어요.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시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들으셨죠. 시어머니에게 당한 모욕, 남편의 바람, 아이 문제로 받은 스트레스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엄마의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엄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엄마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직업 때문에 더 무시당할까봐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도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곧장 병원장을 호출하셨어요. 처음에는 병원장이 누구냐며 거부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본인 성함을 말씀하시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장이 엄마를 보자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며 정말 존경하는 모습으로 말했어요. 알고 보니 병원장은 엄마의 오랜 단골 고객이었던 거죠. 몇 년 전에 엄마의 점괘로 큰 화를 면한 적이 있어서 엄마를 매우 고마워하고 있었다고 해요. 병원장은 엄마에게 몇 년 전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의료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며 그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로 병원에 오셨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엄마가 사위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자 병원장은 바로 그들을 병원에서 쫓아냈어요. 이런 비인간적인 사람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며 남편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앞으로 이 병원 출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제게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병원장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병원장은 무당 선생님의 사위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니 실망이다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된 거예요. 시어머니도 어리둥절했어요. 자기가 무당을 무시했는데 오히려 그 무당이 병원에서 높은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따졌지만 병원장은 선생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오히려 요구했어요. 그 후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잘렸으니 경제력도 떨어졌고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변호사도 엄마 쪽에서 소개해주신 분으로 선임했는데 정말 유능한 분이셨어요.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모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쫓겨난 일이 소문나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취업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게다가 무당을 무시했다가 큰 코 다쳤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더욱 입지가 좁아졌어요. 이혼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의 바람, 시어머니의 구박, 8년간의 정신적 고통 등이 모두 인정받았거든요. 특히 엄마의 직업을 숨기도록 강요받았던 것도 인권 침해로 인정되었어요. 정말 통쾌한 기분이었어요. 이혼한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엄마를 다시 보게 되었죠. 엄마가 하는 일이 창피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소중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엄마는 그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엄마께서 하시는 일을 가까이서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였어요.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사업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건강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엄마를 찾아왔고 엄마는 그들 각각에게 맞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엄마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다양성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는 물론이고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고 엄마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몇 개월 후
엄마 지인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이혼한 여자를 좋게 봐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고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이 남자와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셔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맞선 상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고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총각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엄마의 직업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엄마가 무당이라고 말했더니 아, 그러시구나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서부터 그런 분들을 존경했다며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주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그 남자는 저의 과거도 엄마의 직업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강한 사람이라며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은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줬어요. 몇 번 더 만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엄마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처음 엄마를 뵐 때도 깍듯이 인사를 드렸고 어머님 덕분에 좋은 딸을 만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 사람은 진짜 마음이 착하다.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고 하시며 적극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기뻐하셨어요. 교제 과정도 정말 좋았어요.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의견을 소중히 여겨주고 무엇보다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줬어요. 가끔 엄마께 인사드리러 오실 때도 있었고 명절 때는 꼭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1년 정도 사귄 후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 만남도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남자 쪽 부모님들도 엄마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셨고 이런 훌륭한 어머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재혼 후에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은 저와 엄마를 정말 소중히 여겨줘요. 엄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엄마께서 일하실 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줘요. 시부모님들도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시고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은 엄마의 일에 대해서도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요. 가끔 엄마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어머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싶어요. 얼마 전에 아이도 낳았어요. 정말 건강한 아들이에요. 전 남편과 8년간 살면서도 아이가 없었는데 새 남편과는 1년도 안 되어서 임신이 되었어요. 아마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서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남편도 아이를 정말 사랑해주고 엄마도 손자를 정말 예뻐하세요. 엄마는 이제야 진짜 행복해졌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해요. 아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녀요. 엄마도 손자를 정말 예뻐하시고요. 보기만 해도 흐뭇한 모습이에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재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목소리가 완전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나와 살 때는 왜 안 됐냐며 따졌어요. 아마 약이 많이 올랐나 봅니다. 자기는 아직도 혼자 살고 있는데 저는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게다가 병원에서 잘린 후에 취업도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나 봐요.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관련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과는 관련되고 싶지 않거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제 인생에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혹시 괴롭히면 법적 대응을 하자고 말해줬어요. 정말 든든한 남편이에요.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저를 지켜주려고 하고 제 편에서 생각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엄마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엄마를 부정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거든요. 매일 아침 엄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요. 엄마도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며 정말 기뻐하세요. 이제야 내 딸이 진짜 행복해졌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가족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 가족의 직업이나 배경을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만 보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엄마는 비록 무당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런 엄마를 무시했던 전 씨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통사고가 정말 전환점이었어요.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지도 몰라요. 엄마를 부정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엄마와 화해할 수 있었고,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혼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셨고, 그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며 격려해 주셨거든요. 지금 제 남편은 엄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셔요. 엄마가 하시는 일도 존중해 주시고 가끔은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잘못 선택했구나 싶어요. 이런 사람과 처음부터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엄마와 화해할 수 있었고,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무당이라는 사실이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엄마의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최근에는 엄마 일을 도와드리기도 해요. 전화 응대를 하거나 일정 관리를 해드리는 일이에요. 엄마를 찾아오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이세요. 모두들 엄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선생님 덕분에 가정이 화목해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시고,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기쁨을 나누시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시선보다는 가족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거라는 것도요. 저처럼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분명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께 더 많은 효도를 하며 살고 싶어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